자, 오늘 이야기할 사건은요, 후쿠시마 정화조 의문사 사건입니다. 1989년 후쿠시마 타무라군에서 한 여교사가 화장실을 사용하려고 옛날 변기 있죠, 푸세식 변기. 근데 그 변기 안을 우연치 않게 바라봤는데 그 안에 남자 신발이 발견돼요. 놀라가지고 경찰에 급하게 신고를 했고, 그 정화조 안을 수색한 결과 남자가 저렇게 쭈그려 앉아있는 채로 발견되죠. 이 남자가 누구냐면 칸노 나오유키, 당시 26세의 칸노 나오유키라는 게 확인됩니다. 타무라군은 4,300명밖에 살지 않는 되게 조그만한 마을이었어요. 칸노는 그 조그만한 마을에서 평판이 되게 좋았습니다. 당시 26살이었던 칸노는 부지런하고 또 인성이 밝기로 유명한 사람이었죠. 또 정화조에서 먼저 신발을 발견한 A교사와도 친분이 있었던 사이였습니다. 마을에서 실제로 그 A교사에게 줬던 숙소입니다, 이게. 28일날 A교사는 저녁 5시 10분경에 학교에서 이제 근무를 마치고 자택으로 퇴근을 하게 되죠. 지금은 집안에 화장실이 다 있지만 그 당시는 집 따로 화장실 따로 있었잖아요. 자, 여교사는 볼일을 보러 주택의 밖에 있는 푸세식 화장실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그 교사는 무심코 변기 안을 들여다보는데 그 안에 신발 같은 것이 보이자 화들짝 놀라서 밖으로 나와 집 오른편에 펌프식 정화조 쪽을 살펴보았는데 놀랍게도 정화조 뚜껑이 열려 있었고 그 안을 바라보자 사람의 다리 같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A교사는 당장 교감을 비롯해서 두세 명의 교사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리고 이들은 저녁 6시 20분 경찰에게 신고를 했고, 학교로부터 200m 거리의 후루미치 파출소에서 경찰관이 급히 출동했고, 이어서 미야루 경찰서에서 수사관이 도착해서 정화조 안을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소방대원들이 이제 이 정화조 안을 들여다봤는데 이렇게 남자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이 시신이 신기한 점은 그 옷을 다 벗고 있었어요. 옷을 벗고 옷을 이렇게 가슴품으로 안고 있었고, 신발 한 짝만 발견됐습니다. 신발 한 짝은 이 정화조 안에 없었고 신발 한 짝만 발견된, 의문점이 많이 남은 채 이 시신을 이제 거두게 되죠. 23일경 칸노는 식당에서 송별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늦게 귀가를 하게 돼요. 그 다음에 24일경 집에 늦게 들어온 칸노는 아침 10시에 아빠한테 잠깐 어디 좀 나갔다 올게 하면서 외출을 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집에 들어오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이상하게 느끼고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경찰이 조사에 들어가지만 칸노를 찾지 못하게 되죠. 그리고 26일경 칸노가 사망한 시점으로 추정을 합니다. 이제 부검한 결과 26일경 칸노가 사망한 걸로 추정을 하게 되죠. 28일 정화조에서 칸노의 시신을 찾게 되죠. 그러면 여기만 보면 여자의 배설 이런 거를 그냥 좋아하는 변태가 여자 화장실을 아래서 바라보기 위해서 정화조에 들어갔다, 다들 이렇게 예상을 할 수밖에 없죠. 경찰도 실제로 이런 식으로 수사를 마무리 지어요. 근데 이제 가족들이 칸노는 그럴 리 없다고 재수사를 요청을 하죠. 일단 칸노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을에서 평판이 되게 좋았어요. 되게 의리도 있고 되게 부지런하고, 칸노의 평판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칸노의 가족들은 좀 잘못된 오해다, 그렇게 재수사를 요청을 하게 되죠. 근데 여기서 또 의문점이 이제 왜 옷을 벗고 있었는가, 그 정화조 안을 들여다보려고 했으면 왜 옷을 벗고 들어갔는가, 그리고 또 하나는 그거를 보고 난 뒤에 왜 다시 나오지를 못했는가. 칸노의 아빠는 정화조를 그대로 가지고 와요. 이게 성인이 들어갈 수 없는 크기다 라고 반박을 합니다. 또 하나는 아무리 변태여도 정화조에 들어가면 다시 못 나온다는 걸 알 수도 있잖아요. 그럼 왜 그렇게까지 똥을 보려고 했는가, 그게 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 당시가 2월이잖아요 겨울인데 왜 상의를 탈의한 채로 발견되었는가도 의문점이었죠. 그래서 음모론이 되게 많이 껴요. 누군가를 피하기 위해, 살기 위해 도망치듯 들어가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음모론도 있었고, 아니면 이제 칸노가 화장실이 너무 급한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자 교사 화장실을 잠시 들어가가지고 볼일을 보다가 무언가를 빠뜨린 거지. 뭐 지갑이든 시계든. 그래서 그거를 가지러 정화조에 들어갔다는 음모론도 있죠. 하지만 경찰은 결국 이런 재수사 의뢰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 마을에서도 기괴한 사건이 한번 퍼지면 이 마을의 평판이 나빠질 거를 걱정한 촌장은 마을의 서명까지 받아가면서 경찰에 재수사를 의뢰를 합니다만 경찰은 끝끝내 재수사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 의견도 있었어. 누군가 칸노를 죽여가지고 정화조에 빠뜨린 거 아니냐, 혹은 기절해서 정화조에 빠뜨린 거 아니냐 라는 말도 있었어요.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이 정화조가 36cm라고 해요. 그러면 일단 일본 평균 어깨의 넓이가 40.4cm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이게 기절하거나 죽은 시체를 쑤셔 넣기에는 너무 좁다는 거야. 여기를 들어가려면 몸을 비집으면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그건 살아있는 사람이 자기 의지로 비집고 들어가는 건 가능한데, 기절하거나 몸이 경직되어 있는 상태로는 도무지 들어갈 수 없다는 점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정화조 뚜껑이 열려 있었어요. 만약에 누가 칸노를 해코지를 해가지고 정화조에 넣었다고 하면 그 시신을 발견하지 못하게, 혹은 살려달라고 소리 질러도 소리를 새어나가지 않게 하려고 정화조 뚜껑을 닫고 가겠죠. 근데 정화조 뚜껑이 열려 있었다는 점으로 경찰은 칸노가 스스로 들어간 걸로 결론을 짓습니다. 그래서 경찰 발표에서는 뭐 이상성욕 그런 것까지는 자세히 얘기는 안 했지만, 어떠한 목적으로 A 교사의 정화조에 들어갔다고 그냥 아예 사건을 일단락 시켜버리죠. 경찰은 그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사람들이 좀 의문점이 많다라고 하죠. 최근에 그 우리나라 방송에서 당신이 혹하는 사이라는 파일럿 프로그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이제 법의학자에게 이 사건에 대해서 진짜 칸노가 타살로 들어간 거 아니냐, 스스로 들어간 게 맞냐, 그 의문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한 게 있다고 해요. 가장 먼저 사망자는 어떻게 스스로 정화조에 들어갔는가에 대한 의문점에 대해서는, 넓이가 그렇게 넓지 않은 정화조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물구나무 선체로 들어가는 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시 못 나올 걸 알면서도 왜 정화조에 들어갔는가 라고 또 의문을 할 거예요. 아무리 변태라고 해도 자기 목숨을 바쳐서까지 정화조에 들어가고 싶을까? 법의학자는 그렇게 말을 하죠. 다시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갔을 거라는 게 절대적이라고 합니다. 칸노는 본인의 어떤 목적을 이루고 충분히 다시 밖으로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정화조로 들어갔을 거라고 하죠. 그러면 여기서 또 다른 의문점은, 아까부터 계속 의문이 제기됐던, 도대체 왜 칸노는 옷을 전부 벗고 이 자세로 쓰러져 있었냐는 거예요. 이 이유는 저체온증으로 인해서 오히려 추운 감정보다 더워한다고 합니다. 저체온증에 걸리게 되면 옷을 다 벗게 된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칸노도 분명히 저체온증에 의한 이상 탈의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여기서 나도 궁금한 건 하나가 뭐냐면, 칸노의 옷과 신발 한 짝은 저 정화조 안에서 발견이 됐어요. 근데 여기 신발 한쪽이 여기서 발견돼. 정화조에서부터 좀 언덕 아래에서 발견되죠. 도대체 왜 신발을 두 쪽 다 신고 들어간 게 아니고 왜 한쪽은 저기에 가 있냐? 끌려가서 벗겨진 건가? 뭐 그런 추측이 가장 많죠. 근데 일단 죽임을 당하고 들어간 건 말이 안 되죠. 죽임을 당하고 들어갔다고 하면 이렇게 정갈하게 있을 순 없고, 근데 만약에 칸노가 정화조에 들어가서 여교사의 그 배설 활동을 보다가 걸렸어. 그러면 신발을 일부러 저 밖에서 하나를 두고 신발 한 짝을 정화조에 빠뜨려 가지고 신발을 좀 주우러 왔다, 그렇게 설명을 하려고 한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한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어디까지나 이제 개인적인 의견일 뿐 절대적인 건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일본 경찰이 밝힌 거는 어떤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정화조에 들어가서 사망했다가 이제 정확한 이제 일본 경찰의 입장입니다. 자, 오늘은 후쿠시마 정화조 의문사 사건을 이제 다뤄봤습니다. 어디까지나 재미로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더 재밌는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